이제 그런데도 게임만 하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나 하는 이제 걱정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용용님이 대학에 가서는 공부가 재밌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미디어 이용과 같은 것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쳤나요? 네. 저는 대학을 방송영상학과로 와서 미디어와 관련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 삶은 미디어와 게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드라마, 영화, 만화, 인터넷 소설, 팬픽, 게임, 세이클럽, 싸이월드 이런 미디어들을 다 이용을 했었거든요. 부모님 몰래. 그러고 대학에 왔을 때 이제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막 옛날 드라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드라마들이 제가 부모님 몰래 공부 안 하고 본 드라마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막 이 드라마 아냐? 라고 여쭤보시는데 제가 막 다 아니까 저보고 이거 되게 옛날 드라마인데 어떻게 아냐? 너 조기교육 잘 받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교수님은 우리 전공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학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전 맨날 바보상자라 그러고 이제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되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어른들이 항상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또 이게 어떤 학문에서는 이게 학문을 위한 기본 소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가 재밌고 뭔가 진짜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진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분석하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고 싶어서 대학에서 많은 활동들을 했고 제가 시민단체에 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인간한테 가지고 있는 고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게 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취업난도 굉장히 심하고 사실 엄마들이 공부해라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취직 못할까 봐 그런 건데 근데 이 미디어 학과를 나와서 취업이 가능한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게임이 모든 예술의 총집합체라고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 미술, 음악, 코딩, 철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게임 하나 만드는데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게임의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은 게임의 어떤 요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즐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세 가지 질문으로 좁혀나가는 이야기를 이제 나누다 보면 아이가 잘하고 즐기는 게 뭔지 파악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콘텐츠든 게임이든 그 콘텐츠의 전반적인 내용, 표현법, 콘텐츠에 숨겨진 기획자의 의도 같은 게 항상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를 공부하는 학과로 왔어요. 우리 학과 졸업생들이 선택하는 진로도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을 좋아하던 친구는 엠넷 PD가 됐고 뭐 들으시면 다 아는 유명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PD도 있고 뭐 아예 자기가 유튜버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음악, 덕질 이런 거 좋아하던 친구들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시민단체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 더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한 친구도 있고 네, 뭐 정치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인문사회, 미디어학 공부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인간과 사회는 왜 그럴까? 라고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그 미디어 콘텐츠와 그걸 둘러싼 사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왔던 아이들은 솔직히 진로 걱정 따로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거든요. 근데 물론 어른들이 보시기에 공부 엄청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간 친구들보다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조금 느리고 힘든 길로 간다고 한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갈 친구들입니다. 초반에 제가 이제 중도까지 가는 친구들은 무언가에 몰입할 힘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말했었잖아요. 말 그대로 게임보다 더 좋아하는 걸 찾아주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든 먹고 산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믿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저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 나눴던 방식으로 질문하고 이야기하면서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게임이 결국은 이제 게임하는데 시간이 뺏겨 가지고 공부를 못 하는 거 그래 가지고 결국 이제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돼서 게임을 더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떨까요? 진짜 게임만 안 하면 공부를 할까요? 게임만 아니면 진짜 공부 잘할까? 네. 네. 먼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요. "게임하는 게 공부 시간 뺏는 거다. 너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라. 뭐 들려고 그러니?" 이런 말들은 아이들을 게임에 더 빠지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자녀가 게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게임 대신 공부하길 원하시는 건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임이나 온라인 세계는 이제 같은 조건에서 다 같이 시작을 하고 내가 노력하면 그에 맞는 즉각적인 보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 학원, 그리고 사회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뭔가 계속 평가받고 증명해내야 되는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고 해도 부족하다고 재촉하는 이런 현실 세계에서 도피를 하다가 게임이든 뭐든 이렇게 중독이 되는 친구들한테 저런 말은 오히려 그냥 그 친구를 그냥 더 궁지로 모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거 하는 시간에 공부하지라고 생각하는 건 어차피 아이들은 안 할 거기 때문에 부모님 정신 건강에도 아이들 정신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 학교나 이제 이런 데서는 뭐 어떤 성적, 외모로 이제 자기가 거의 평가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편견에 이제 기대인 것들이 많은데 이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결국 내가 말하는 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표현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려면은 자기도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게 취향 공동체로 뭐 묶일 수도 있는데 그게 물론 위험한 면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는 거고 그걸 못하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좀 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물론 뭐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그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제가 메타버스의 시대라는 책을 이제 읽었는데 얼마 전에 거기서도 보니까 이게 시대의 이제 흐름인 거고 그 관련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되게 많이 나올 거고 이제 그 기회를 이제 잘 잡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이제 자기 취향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취향을 알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제 호기심 같은 거. 왜냐하면 계속 세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기보다는 저게 뭐지 하고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맞기보다는 아이가 그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는 게 부모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 게임이나 이런 사이버 세상에서 이렇게 나누는 대화나 소통이 정말 뭐 깊이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교류일까? 그런 의구심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러니까 저희 단체하고 똑같이 생긴 그 공간에 올라와서 내 캐릭터가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실감이 됐고요. 만약에 이런 사이버 세상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런 소통이 어떤 건지가 궁금하시다면은 그 유튜브에 내 언니 전지현과 나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 처음 봤을 때는 약간 B급 정서?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보다 보니까 정말 이 요즘 젊은 세대의 소통이 우리가 기성세대에서 니네 그거는 뭐 너무 좀 진정성이 없어. 그건 너무 깊이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 나름대로의 자신들만의 그런 소통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라도 이렇게 그걸 봐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사이버 세상에서의 토크가 깊이 있고 또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버전 노어리 상담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